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설 명절 기간 충남 지역에서 각종 화재와 해안가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임희정 기자, 먼저 화재 관련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난 15일 밤 10시 45분쯤 당진 우강면의 한 농기계 판매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약 1시간 30분 만에 꺼졌는데요.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물차와 트랙터 등 농기계 일부가 불에 타 3억 6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8일 낮 12시 50분쯤에는 당진의 한 식당과 숙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약 1시간 30분 만에 꺼졌는데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육묘장 옆 식당과 숙소로 쓰이는 건물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숙소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해안가 사고 등 다른 사고도 발생했다고요. 네, 15일 저녁 7시 15분쯤 태안 마건포항에서 만취 상태로 바다에 들어간 50대 A씨가 구조됐습니다. A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구조 보드 등을 활용해 A씨를 구조했는데요. A씨는 구조 당시 저체온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경은 음주 상태에서 해안가 주변을 다니는 것은 위험하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망사고도 발생했습니다. 17일 새벽 3시쯤 청양 남양면의 한 야산에서 70대 A씨가 나무에 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전날 나무를 베러 나간 뒤 16시간 만에 가족들에 의해 발견됐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벌목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임희정입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임희정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경찰청이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이륜차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다발 지역과 폭주족 출몰 예정지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3.1절 전후 폭주 행위가 빈번한 천안과 아산 지역에는 지자체 등과 합동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신호 위반 행위와 중앙선 침범 등 난폭 운전과 번호판 가림, 안전모 미착용 행위입니다. 앞서 충남경찰은 지난해 3.1절 천안과 아산 일대에서 집중 단속을 벌여 136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충남소방본부가 소방 공무원을 사칭해 소방용품 구매를 유도한 사례가 발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충남소방본부는 최근 도내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질식 소화포 등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위조 공문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문에는 질식 소화포 구매를 위한 특정 업체 명단과 함께 비용은 지원될 예정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소방은 소방기관은 공문을 통해 물품 구매를 요구하거나 판매처를 알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사한 연락을 받을 경우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홍성을 찾은 관광객이 76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성군은 군 주요 관광지 35곳을 찾은 관광객 수가 지난 2022년 447만여 명에서 지난해 766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군은 남당항 해양분수공원 조성과 홍성 스카이타워 개장, 남당 무지개 해안도로 조성 등에 따른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앞으로 숙박 인프라 확충과 야간 콘텐츠 다변화, 체류형 특화 프로그램 개발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광역행정통합특별법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친 뒤 통합준비위원회를 가동해 청사 소재지 결정과 조직 개편, 자치 법규 정비 등 후속 절차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정부 여당은 6.3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달 내 입법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대전 충남 특별법을 둘러싼 야당의 반발은 여전한 데다 시민사회 일각의 졸속 처리 우려도 이어지면서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여야 모두 행정통합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재정 권한 이양 범위와 제도 설계 방식, 입법 절차 등을 둘러싼 시각차는 뚜렷합니다. 민주당은 통합 의결을 이미 마친 사안으로 재의결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조문 후퇴 가능성을 들어 재논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고려청자의 고장 전남 강진에서 올해로 54회를 맞는 강진 청자축제가 오는 21일 막을 올립니다. 체험형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고 고려청자 경매도 새롭게 선보이며 봄축제를 찾는 관광객 맞이에 나섭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청자를 굽기 위해 전통 화목가마에 불을 지핍니다. 1300도의 고온에서 34시간을 구워내면 고려청자 특유의 푸른 비색이 완성됩니다. 강진 고려청자는 천년의 비색을 간직한 채 정교한 꽃무늬 조형미와 독창성이 어우러져 고전미를 자아냅니다. 월남사지 3층 석탑 안에서 발굴된 청동병과 고려시대 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 식기와 차도구도 전시돼 눈길을 끕니다. 전시실 밖에는 청자로 만든 고니 조형물과 청자 머그컵, 장식용품 등 다양한 굿즈 상품도 마련돼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고려 청자를 하목 작품을 통해서 전통 방식으로 구워낸 청자를 가지고 청자 경매 작품을 국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소개를 하고 강진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강진 청자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는 청자 물레 성형과 색칠놀이, 머그컵과 도판 만들기, 샌딩 아트 등 청자와 미술을 결합한 체험 콘텐츠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전통을 잇는 행사도 준비됩니다. 전국 물레 성형 경진대회와 화목가마 불지피기, 불멍 캠프 등 청자 제작 과정을 직접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또 개막일에는 인기 가수들이 출연하는 축하 공연과 노래가요제 등 다양한 무대 행사도 펼쳐집니다. 이를 비롯해 관광객은 강진 누구나 반값 여행 정책에 따라 여행 경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봄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축제로서 유채꽃, 홍매화 등 가족끼리 사진 찍을 수 있는 장소도 마련됐고 봄나물 캐기 체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겨울 추울 걸 대비해서 소형 투명 돔을 마련해서 흙과 불,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를 주제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54회 강진 청자축제. 이번 축제는 21일부터 3월 2일까지 강진 고려 청자박물관 일대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오는 9월 전남 여수에서 섬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국제행사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가 막을 올립니다. 개최까지 이제 20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섬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구상, 과연 준비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섬 박람회 준비 현황을 송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른 바다를 품은 이곳,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 주 행사장 돌산 진모지구입니다. 대형 장비들이 투입되는 등 기반 공사가 한창으로 현재 공정률은 50%대입니다. 이곳에는 오는 9월 개최를 앞두고 다음 달부터 전시관 공사가 본격화됩니다. 전시관은 모두 8곳, 이 가운데 주제관은 높이 20m 규모의 멀티미디어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주제관에서는 4개 면을 통해 섬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몰입형 체험도 가능합니다. 이 밖에 전시관에서는 해상과 해저를 입체적으로 구현한 모형 전시를 통해 섬의 생태계를 체험하고 국내외 다양한 섬 문화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행사장인 금오도와 개도에서도 관람객을 맞을 준비가 한창입니다.
금오도에서는 비렁길을 걸으며 남해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계도에서는 섬에 머물며 미식을 즐길 수 있는 캠핑장 등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섬을 미니멀하게 만든 디자인으로 물 위에 떠있는 디지털 미래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면에 디지털 게이트를 만들어서 내부는 주제관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내부와 외부가 소통하는 특수기술들을 함께 사용해서 섬이 가진 가치에 대한 스토리를 담을 계획입니다. 참가국 유치도 순조롭습니다. 현재 일본과 프랑스 등 25개국과 WHO를 비롯한 국제기구 3곳이 참가를 확정했습니다. 선박람회 조직위는 오는 3월 말까지 최종 참여 국가와 국제기구를 확정한 뒤 전시 콘텐츠 구체화와 포럼 연계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교통과 수송 대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 행사장 인근에 8,000면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확보하고 셔틀버스 최대 60대를 12개 노선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 해상 접근이 가능하도록 요트 계류 시설을 확충하고 KTX 증편도 추진해 접근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조직위는 이와 함께 김밥 페스티벌, 소금 박람회 등 전남 67개 행사를 박람회 기간 여수에서 개최해 목표 관람객 300만 명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300만 명 유치 달성을 위해서 먼저 국내 관람객은 정부의 섬 방문회와 연계하여 섬 반값 여행 등 특가 상품을 운영하고, 해외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한국관광공사 해외 지사와 공동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국제 크루즈선 입항과 연계한 관광 상품을 운영하겠으며, 조직위는 오는 7월까지 주요 시설을 완공한 뒤 8월 시범 운영을 거쳐 9월 개최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세월 속에서 낡고 훼손됐던 국보 하회탈이 장인의 손길을 거쳐 원형에 가깝게 되살아나 전시로 공개됐습니다. 각기 다른 표정에 담긴 상징과 의미를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하회탈의 이야기를 홍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불철주야 공부하느라 눈에 힘이 들어간 걸까요? 콧대와 콧구멍은 과하게 부각됐고 금방이라도 무슨 말을 할 듯 입은 열려 있습니다. 민중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낡고 금이 갔던 하회탈. 장인의 손끝에서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기획전시 우리가 몰랐던 국보 하회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보 하회탈. 탈장인 김동표 씨가 원형에 가깝게 재현한 희고 고운 각시탈부터 짙은 인상의 백정탈까지 작품 9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권위를 상징하는 콧대, 삶의 흔적을 보여주는 이마 주름까지 서로 다른 표정의 탈에는 당대 민중의 사연과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젊을수록 피부색이나 이거는 좀 밝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할미탈 같은 경우에 가장 짙은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교 시대 때, 유교 사회가 좀 짙었던 조선 시대 때는 발언권이 그 여성에게는 주어지지 않아서 탈을 보시면 입을 꽉 다물고 있지만, 할미 같은 경우에는 그 세월의 한이라든지 하실 말씀이 많으셔서 입이 좀 크게 벌려져 있고요. 또 다른 전시 공간에서는 탈을 쓴 인물들의 의상과 몸짓을 도자기로 표현한 전시와 하회 별신구 탈놀이 팔마당을 회화로 풀어낸 작품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라면서는 이제 이 하회탈에 대해서 자주 뭐 공연을 본다거나 전시회를 가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경험이 없었는데, 이 전시회가 열리는 걸 와서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릴 때 그 공연을 봤던 기억들도 나고 그 장면들도 다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같고 좀 재밌었던 경험이었습니다. 민중의 삶과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우리가 몰랐던 국보 하회탈 기획전은 오는 28일까지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진행됩니다. 이후 다음 달 6일부터는 실험적 조형 표현을 선보이는 풍경 조각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청양군이 지역 농산물 가공을 지원하겠다며 1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들여 농산물 전처리 센터를 설치했는데요. 이용 농가는 10곳이 채 안 되고 실제 운영 기간도 석 달에 걸쳐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양 탄정리 먹거리 타운 내 위치한 농산물 전처리 센터입니다.
지난 2022년 청양군이 지역 농산물 가공과 유통을 지원하겠다며 사업비 11억 원을 들여 조성했습니다. 센터에는 농산물을 세척하고 선별할 수 있는 장비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청양군은 해당 시설을 먹거리 정책의 핵심 기반 시설로 소개하며 전국을 선도하는 우수 사업이라고 홍보해왔습니다. 우리 군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했던 푸드플랜은 전국을 선도하는 우수 정책으로 자리매김했으며 하지만 운영 실적은 저조하기만 합니다. 청양군이 센터 건립 당시 목표한 연간 처리량은 52톤, 실제 실적을 확인해봤습니다. 지난 2024년 처리 물량은 마늘과 양파 8.8톤으로 목표치의 17%에 그쳤습니다. 지난해에는 11.4톤에 불과해 목표치의 20%를 간신히 넘겼습니다. 시설 이용 농가도 한 자릿수에 그쳤습니다. 청양 지역 마늘 양파 재배 농가는 780여 곳에 이르지만 지난해 센터를 이용한 농가는 9곳뿐입니다. 영농조합 소속 농가를 제외하면 개인 농가는 1년에 단 3명만 찾았습니다. 대량으로 해야 그런 데도 이용하는 거지. 집에서 텃밭에다 몇 그루 심어놓고서는 그거 닦으러 갈 데는 없지 않냐 이거지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학기에만 반짝 가동될 뿐 1년 중 9개월은 대부분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운영 횟수가 많지는 않아요. 제가 365일 가동하는 거면은 가장 베스트인데 그렇게는 안 되고 농산물이 이제 또 시즌별로 나오잖아요. 문제는 시설이 멈춰 있는 기간에도 유지 비용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가동이 거의 없던 기간에도 전기료 등 운영비로 매달 약 50만 원, 한 해 약 7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이에 대해 청양군은 센터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처리 품목을 늘리고 농가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인 시설이 방치되지 않으려면 철저한 사후 관리와 함께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한낮에는 포근한 날씨 덕에 이제 정말 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한반도에 가장 먼저 봄 소식을 알리는 전령이죠. 수령 400년이 다가오는 양산 통도사 자장매, 홍매화는 일찌감치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남녘에서 불어오는 봄 기운, 영상 리포트로 담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보는 거라서 더 예쁜 것 같아요. 해마다 오는데 올해는 이렇게 딱 맞추기가 처음이에요. 올 때마다 뭐 덜 폈거나 아니면 너무 만개했거나 그랬었는데 오늘은 너무 좋으네요. 패딩을 안 입어도 될 정도니까 이제는 뭐 봄이 온 것 같네요. 네, 왔는 것 같은데요. 겨울에는 다 꽃이 시들어 있고 나무 가지만 있어서 별로 안 예뻤는데 이제는 꽃이 피고 나무도 예뻐지니까 이제 진짜 봄이 온 것 같아요.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